밴쿠버전이 끝난 직후 경기장을 뒤흔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왜 손흥민을 첫 번째 키커로 세웠는가라는 날카로운 의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팀을 위해 몸을 던진 선수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승부차기 첫 주자로 보낸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공개된 손흥민의 승부차기 결과는 8만 명이 넘는 관중의 기대를 한순간에 얼려버렸고 산토스 감독을 향한 분노는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감독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내 실수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패배의 잔혹한 여운을 다시 깨우는 듯했고 현장에서는 잦은 사퇴설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라커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손흥민의 승부차기와 부상은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경기 이야기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인간과 스포츠의 본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직후 LAFC 내부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침묵으로 뒤덮였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구단주는 그라운드에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날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역시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SNS에서는 누가 손흥민에게 그런 파울을 가했냐는 질문과 분노가 폭발했고 일부 게시글은 검증되지 않은 추측까지 뒤섞이며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런 반응이 과열됐다고만 말하기엔 경기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장면들이 너무도 생생했고 잔혹했습니다. 손흥민이 쓰러진 뒤 다리를 움켜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장면, 그리고 경기 종료 후 팀 닥터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부축하던 모습은 누구에게도 평범한 접촉 사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계를 다시 돌려보며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순간들을 반복해보았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흔들리는 숨을 억누르며 이를 강하게 물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단순한 타박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연장전 내내 비틀거리는 다리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이미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2골을 넣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팀의 공격 대부분이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됐으며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 듯 끝까지 전진했습니다. 팬들이 심판은 도대체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냐고 분노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선수 보호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외침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경기 자체를 향한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작 경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현직 기자 벤 슈타이너가 남긴 모욕적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SNS에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지만 토트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날의 모든 희생과 투지를 가볍게 웃음거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20분 동안 절뚝거리며 뛰고 팀을 패배 직전에서 구한 선수를 향해 이런 조롱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프리킥을 예술작품처럼 골대 안으로 꽂아 넣은 선수를 향한 찬사 대신 조롱을 선택한 그의 태도는 단순히 무례를 넘어 구조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에게는 늘 이런 방식의 가벼운 희화가 따라붙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팬들도 분노했습니다. 2골을 넣은 선수를 왜 비난하느냐. 유럽 선수에게는 농담이 되고 아시아 선수에게는 비하가 되는 이중 잣대가 왜 아직도 존재하느냐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말 자체가 사실과도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142년 구단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우승에 기여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업적은 영국에서조차 오랜 시간 조명됐고 팀의 역사를 바꾼 이정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를 향해 과거 서사를 끌어와 조롱하는 태도는 분명히 의도적인 악의가 있었고 특정 인종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유럽 스포츠 담론의 음영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날 경기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LAFC의 전술은 초반부터 흔들렸고 미드필드는 끊어졌으며 수비는 여러 차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15분 혼전 상황에서 기어코 추격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프리킥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왜 아직도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불리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는 끝내 지탱하던 근육이 흔들리며 몸의 균형을 잃었고 첫 번째 키커로 나선 그는 실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잡힌 그의 표정은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통함과 담담함이 공존했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몸의 떨림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떨림은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한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승부차기까지 팀을 이끈 것이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원맨쇼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실축은 누구도 그를 원망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커룸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코칭 스태프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구단주는 그라운드에서 본 잔혹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듯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적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불러 시즌 보너스 전액을 지역 아동병원과 청소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라커룸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곧이어 선수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고 몇몇은 그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구단주는 우리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듣는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 자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증명했고 그 순간 팀 전체가 무너져 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패배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팀의 희망이었고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고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승패가 아니라 그가 남긴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이런 선수를 다시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스포츠의 가치가 승리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다시 한번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 경기의 기록은 언젠가 잊혀질지 몰라도 손흥민이 보여준 품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